부의 상징 말. 말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양반들이라고 모두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단 말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당시 하급 관료들의 월급 수준은 현재 돈 가치로 50만원 밖에 안 됐는데 말 한 필은 상등마의 경우 200만원에 가까웠고 하급마의 경우라도 80만원은 줘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할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현찰박치기였을 텐데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넉 달치 월급에 가까운 말 한 필 가격은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던 것이다. 중세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런던에서는 상등마 한 필 값이 양 24마리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이다. 게다가 말은 먹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했다. 17세기의 기록에서 보면 소 한 필의 1년 먹이로는 콩 한 섬을 책정한 데 비해 말의 경우에는 콩 2섬에 좁쌀 10마를 책정할 정도였다. 즉 3년이면 자기 몸값을 처먹었던 게 당시의 말이었다. 조선시대 말 한 필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는 당시 종 2~3명의 몸값이 말 한 필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만 가축에 비해 노비들은 유지비가 굉장히 높아 몸값이 낮았던 셈이야. 인건비와 식비 등을 생각하면 노비의 연간 유지비는 거의 말 한 필의 몸값이었지. 그러니 집안 형편이 넉넉치 못하면 걸어 다녀야 했는데 양반 부녀자들에게는 이것도 눈총의 대상이었다. 태종 때에는 사대부 집안 여자들이 천한 무리들에 뒤섞여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안 좋으니 시집간 부녀자들은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외에는 출입을 억제하게 하고 다니더라도 말을 타고 다녀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말 타는 여자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사극에서 여자들이 말 타는 장면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되려 말 타는 여자들을 이색적인 장면으로만 비추고 있으니 문제다. 당시 부녀자들의 말 타는 모습이 얼마나 흔했냐 하면 일반 부녀자들이 말을 타고 버젓이 대궐로 드나들 정도였다고 한다. 보다 못한 세종이 나중에 말탄 출입을 금했지만 다만 일반 여인들에 한해서였을 뿐 궁녀들은 이후에도 말을 타고 대궐 안팎을 드나들었으니 당시로서는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겼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궁녀가 궁궐에 말 타고 다닌다 라고 말하면 요즘 그 말을 믿을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런지. 물론 조선 후기로 오면 여자들은 말 타는 것을 꺼리고 차츰 가마를 타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18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말 소등에 가축을 타는 여인네들이 가마를 타는 비율보다 높았다. 가마가 양반과 부녀자들에게 보편화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봄날 사대부와 부녀자가 장옷을 뒤집어 쓴 채 말을 타고 도중에 말을 탄 기생들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같은 시기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장옷을 두른 아낙네가 아이를 안고 소를 타고 나귀를 탄 양반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온다. 재밌는 것은 두 그림 모두 남자들은 걸어가고 여자들은 말이나 소에 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걸 두고 남존여비가 약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다. 신윤복의 그림에서 남자는 기생과 노닥거리는 한량들이고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처자식을 보호하는 남편의 마음이 깃든 것이다. 당시 조선 후기는 어느 시기보다 보수적이고 남존여비가 강했던 시대였다. 양반 허세의 필수품, 육족. 조선시대의 양반 행세를 하려면 무엇보다 말이 필요했다. 요즘 차가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태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말은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지만 품격 유지의 필수품이었다. 이는 구한말 한 서양인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의 양반들은 밖에 나갈 때 말이나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업신이 여긴다.
또 당시 양반들이 외출할 때는 품격의 필수품으로 육족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여기서 육족이란 다리 넷 달린 말과 다리 둘 달린 말구종을 갖추고 다녀야만 뜻했다.